나와라. 자, 성과 사랑의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에 대해서 볼게요. 마가란 미디의 원시부족 연구인데 요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 볼게요. 성의 의미. 자, 성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으로 나누어져요. 자, 생물학적 성을 우리가 영어로 섹스라고 말하고, 사회문화적 성을 영어로 젠더라고 말한답니다. 자, 생물학적 성은 성 염색체와 관련된 거예요. 성 염색체와. 그래서 X, Y, X, X로 나눠집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염색체인지. 남학생에게 너 XY 염색체니, XX 염색체니 그러면은 XX요 막 그러기도 하고요. 여학생이 자기는 XY요 막 그래요. XY가 남자고 XX가 여자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연현상이고, 그래서 이것은 타고난지 남자, 여자로 태어났다. 자, 외관상으로 명백히 구분되죠. 명백히 이거 고추 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성은 남성다운 것, 여성다운 것, 뒤에 다운 거죠. 이걸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되는 거지. 남성, 여성으로 끝났으면 생물학적 성이고, 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사회문화적 성을 말합니다. 여기선 자기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성의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것 꼭 알아주시고, 이거 XXXY가 자연현상이라면 다운 것, 여성다운 것, 역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사회현상, 즉 사회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차별사회화. 그림 한번 봐도 되겠죠? 옛날에는 여자는 부엌에도 못 가게 하고, 남자는 부엌에도 못 가게 하고, 여자는 이런 거 하면 또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차별사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반대 그림을 넣어본 거예요. 반대 그림을. 이 그림 자체가 차별사회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반대의 것이 차별사회예요. 그 다음에 성의 가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결국 아이 낳으려고 성의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또 쾌락의 가치가 있죠. 근데 이 쾌락의 가치를 너무 추구하게 되면은 뭐가 나타난다? 쾌락의 역설이 나타납니다. 즉,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다 고통이나 불쾌감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쾌락의 역설. 자, 그래서 내 생각엔 이게 절충설 같아요. 아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아이만 낳으려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 없이 너무나 이것만 추구해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 가치, 정신적 품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내 생각에는 절충설입니다. 내 생각엔. 그래서 생식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를 적당히 절충해서 누리되 인격적 가치를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인격적 가치가 세 번째로 나온 거. 이게 결론인 거죠. 이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절충설로 봐주시면 된다. 어쨌든 인격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성적 수치심 같은 거를 좀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방만하게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도 갖고, 또 품위를 지니고, 또 인격을 갖는 모습으로 또 성이 존재한다. 인격적 가치 절충설입니다. 자, 사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일단 동양의 음양론 넣어봤어요. 자, 음양은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남녀뿐만이 아니라 원래 음양이라는 것은 남녀를 넘어서서 만물 변화의 생성 원리예요. 근데 이 음양은 상호 조화와 의존을 말하는 개념이고요. 그런 것이 나왔죠. 남자 여자도 상호 조화가 뭐가 된다? 의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의존이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수평적 대등적 관계다. 자, 원래 동양의 남녀간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수평 대등이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물론 조선시대 와서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들어갈 땐 수평 대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을 남자라 바라봤고 음을 여자라 바라봤고 하늘 땅. 하지만 이것은 조화의 시각. 자, 서양의 사랑, 에로스 성적 사랑, 필라 자, 인격적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이런 단어가 있나 보다 보시고요. 사랑의 요소로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자,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진짜로 그래요.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보호하고 싶어져요. 상대방을 책임지고 싶어지고요. 나중엔 상대방을 존경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존경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보호, 책임, 존경, 이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알 거예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알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 들어간다. 자, 현대사회의 성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성적 소수자. 요선 뭐 이제 동성애자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성의 상품화. 자,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 이 세 가지 논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성적 소수자는 뭐 이제 동성애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로 그런데 이것이 성적 소수자가 이슬람권에서는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난의 대상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슬람에선 사형입니다. 그리고 좀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아시면 지금 미국에서도 동성애의 결혼을 이제 합법화 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좀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 자, 동성애 사형 사진 하나 넣어봤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좀 애잔해요. 이제 목에 이거 있죠.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근데 손짓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수갑이 뒤로 있고요. 그래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옆에서 같이 목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짓을 하면서 굿바이 하면서 이제 둘 다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이 다음 사진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교수형 당하고 이제 매달려 있는 사진도 있는데 이 사진 동성애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이슬람에서는 좀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 소수자라는 걸 늘 포인트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다수라는 논점으로 그 반대되는 지문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성의 상품화 이제 두 가지죠. 직접 상품화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성매매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불법이, 물론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합법인 나라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불법. 자,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성의 이미지를 상품화하는 것. 자, 성의 상품화. 클라라죠? 떴어요. 이거 하나 공 한번 던지고 뜨고 지금 다시 잠수 안 탔습니다. 사라졌죠? 클라라 이야기 뭐 다 아실 겁니다. 와, 대단하죠? 자, 성의 상품화 인터넷 치다가 이런 사진도 있길래 선생님 도시계는 없는데 넣어봤습니다. 그냥 아니 이게 미안한데 이게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라면은 이게 좀 눈이 한 번 더 가죠. 어쩔 수 없죠. 안 가면 좀 이상한 거고. 좀 그렇답니다. 이 두 그림은 성의 상품화. 자, 문제점. 본래 가치의 의미를 변질시킨다. 자, 성을 소비재, 즉 소비의 어떤 것으로 여기게 된다. 상품화됐다는 뜻이니까 소비재죠. 그래서 뭐 물상화됐다. 뭐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성을 상품화시켰다, 물상화됐다. 다 같은 뜻으로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타인의 성적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성의 상품화.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격적 존재로 비하하게 된다. 자, 비인격적, 한마디로 이제 성이 계속 소비재로 되다 보니까 물건 취급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 이런 거 나올 때 또 이 사람 나와줘야죠. 그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성의 상품화 당연히 칸트는 반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냥 단어를 좀 음미해줘. 스스로 성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나의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누가 자기가 결정한다. 그 뜻입니다. 자, 기출문제의 지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이것을 우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뭐 다 되냐 이겁니? 다 되냐? 그건 좀 아니겠죠. 그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어지는 나이가 우리나라로는 만 14세예요. 즉 14세 미만은 그 아이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아이의 결정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간죄나 그쪽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다음에 미성년자가 이제 결혼할 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자, 정신적 연령 능력을 전제로 14세 이상, 요 같은 뜻이죠. 그리고 미숙아는 안 들어가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자, 근데 우리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자, 이거 생각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성적 취향에 따라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것이 나의 어떤 성이다. 나의 행복이다. 그럼 이 녀석이 바바리 매고서는 달랑달랑 고추를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보여준 이 행위는 명백히 말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맞아요. 내가 이게 좋아서 했으니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근데 성적 자기결정권에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뭐냐면, 이거 주로 병신은 이런 짓 주로 병신이 하는 거예요. 그 정상 애새끼들이 이런 거 안 해요. 자, 한계는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계예요. 그리고 또 한계는 뭐냐면 이 여학생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즉 얘는 이 주로 병신은 이 여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했고요. 이 여학생은 그것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지 않을 자유를 침해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위에 글에는 뭐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막 과민 반응 일으키면은 이 주로 병신이 병신짓 더한대요. 병신짓 더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서 이런 거 찍어줘야죠. 찍어주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주는 게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너무 과민 반응 일으키지 말고 무시하는 게 제일 좋고 카메라 찍고 경찰에 신고. 다시 볼게요. 다시 이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는 거. 즉 이 여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겁니다. 이 병신 행위는. 됐죠? 그러므로 언어적 폭력도 자 얘는 그걸 듣고 싶지 않은데 그 폭력을 당했다면은 감내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받은 거죠. 즉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것에 해당된다. 자,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반대, 논거, OX 문제인데, 일단 그 성적 소수자라는 것, 여기서 동성애라고 말했는데 좀 성적 소수자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성적 소수자, 거기에 대한 어떤 동성애에 대한 찬반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을 일치하여야 된다. 자, 여기서 생물학적 성 정체성, 요거 밑줄 그어줘야겠죠? 일치시킨다. 일단 뭐, 반대인지는 알겠는데, 생물학적 성을 요걸 말하는 겁니다. X, Y, X, X. 자,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회화 과정 속에서 갖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이고요. 자, 이 문장 좋았고, 반대론입니다. 자, 가족대로 제도를 비롯한 사회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반대로 가겠죠? 다수가 언제나 옳은 거, 그럼 소수자죠, 동성애자는. 자, 그러면 찬성론으로 가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정상적이고,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그럼 동성애 반대로 가야겠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동성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동성이라도. 그렇죠? 찬성론. 이성 간의 사랑이 자연스럽다. 반대론.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개인이 동성을 사랑하든 이성을 사랑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 추구이다. 인정하자. 자, 반대론입니다. 자, 성적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자. 성적 소수자죠. 그러니까 동성애 찬성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줄 것들이 다수가 옳다고 말하면은 반대론자고요. 이 동성애자는 좀 소수자잖아. 그래서 문제 지문이 다수냐 소수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문은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걸 좀 봐주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에 이성을 사랑하는 다수만의 행동이 옳다. 자, 그럼 동성애 반대겠습니다. 성의 상품화, 찬성, 반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상품화되는 거죠? 자,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성을 상품화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은 본래의 가치의 의미를 변질시켜버린다. 성 상품화 반대. 자, 교환 가치. 근데 이쪽 문제는 좀 그래요. 지문들이 교환 가치를 인정하자. 찬성이에요. 다 그래. 이상해. 진짜로. 선지들이 다 개판이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이게 다 평가원 교육청에 나온 문제예요. EBS 문제입니다. 본래적 의미를 변질시킬 수 있다. 아하. 그런 성의 상품화 반대. 자, 인간의 동기는 경제적 이익 추구가 되어야 된다. 아하. 좀 그렇죠. 찬성으로 갑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 요거 교환 가치 이익 추구.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세요. 성을 대상화시켜, 물상화시켜, 사물화시켜, 수단화시켜, 변질시켜, 비인격화시켰다 그 뜻입니다. 성의 대상화. 사물처럼 간주하여 인간의 가치를 비하한다. 반대론. 자, 이미지를 이윤 추구를 인정하자. 찬성. 그러니까 결국 성의 상품화는 다 교환 가치, 이익 추구, 이윤 추구 다 그거예요. 외면적 아름다움을 갖고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자. 똑같죠? 찬성론. 인격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자. 그런 반대론. 문화적 환경에 따라 성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자. 그럼 이제 이건 좀 상대적이란 뜻이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의 상품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가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찬성론입니다. 지문이 좀 구리구리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상품화라는 단어의 포인트 딱 잡아주면 됩니다.